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절대왕정입니다. 바로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인데요. 절대왕정이 뭐였죠? 바로 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시대? 그렇죠. 바로 왕. 그래서 유럽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던 시대를 우리는 절대왕정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한 번씩 절대왕정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나라에는 바로 이런 절대군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군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군주들을 한 명 한 명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절대왕정 시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어떤 생각,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왕권이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왕권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뭔가 뒤에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휘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은 두 개였어요. 바로 첫 번째는 관료제, 오늘날로 치면 관리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나라 일을 처리하는 관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비군, 바로 항상 준비된 왕의 군대죠. 그래서 왕 뒤에서 왕을 지켜주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전쟁을 해나가는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왕이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강력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래서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합니다. 바로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안 할수록 이익이겠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식민지, 외국의 식민지를 많이 만들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잘 나가게 되냐면 바로 요 시민들,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아주 잘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공 시민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요. 우리를 도와줬으니, 상공업을 지원해줬으니 우리는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공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해 나가면서 왕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 나라들의 그 절대 군주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에스파냐부터 왔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라는 절대 군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스파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항로 개척을 시작해서 아메리카 땅을 발견한 나라가 에스파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 땅에 이만큼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민지인 이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펠리페 2세는 함대를 만들어요. 멋있는 배, 바로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바다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인데요. 이렇게 무적 함대를 이용해서 바다를 장악하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런 절대왕정 시대를 만들어갔던 나라가 에스파냐. 정말 이 당시 에스파냐는 그 누구도 대적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게 바로 영국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펠리페 2세보다 약간 뒤에 나온 사람인데요. 바로 그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래서 영국이 바다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2세는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을 식민지로 차지합니다. 아직 남쪽은 그 에스파냐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로까지 진출해서 동인도 회사.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그래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평생 영국의 영광을 위해, 영국의 발전을 위해 살았던 아주 영국의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는 바로 루이 14세라고 불렸던 요런 왕이 절대왕정을 누렸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죠. 바로 태양왕.
태양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고 하는 루이 14세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내가 곧 국가다, 국가가 곧 나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루이 14세를 절대왕정의 어떤 모범, 정말 대표적인 절대왕정을 누렸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아무데나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정말 화려함의 극치,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루이 14세 때 만들어진 이 베르사유 궁전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이 안에 또 엄청 화려하죠.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곳곳에 이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의 방.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방을 만들어 놓고 궁정 생활을 즐기며 맨날 여기서 파티를 열고 발레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절대왕정은 상공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이제 점점 더 권력을 누려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요런 나라들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러시아는 조금 느려요. 그래서 발전이 좀 느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트르 대제가 이제 러시아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을 배우자라고 표트르 대제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직접 이런 나라들에 가서 막 배워와요. 그래서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 이 나라들을 보고 배우어서 발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낡은 것들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의 상징이었던 긴 수염 이런 것들을 잘라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정말로 나도 뭔가 멋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페테르가 표트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였던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간 거죠. 자, 다음은 독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프로이센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프로이센인데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바로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다른 왕들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왕으로서 그 프로이센을 발전시키고 그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그 절대왕정을 공부했어요. 이 프리드리히 2세 역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거를 본따서 자기도 궁전을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 시기는요, 과학과 철학이 또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절대왕정 시기에 영국에서는 뉴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지금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다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 그래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점점 그 세상의 그 원리를 알아간다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이성,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몽사상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가지고 계속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발전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 잘못된 풍습,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계몽사상이 바로 잘못된 나라를 바꾸려는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절대왕정 시기 과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등장했던 시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